아이들과 엄마의 낭독입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인문학 달력 8월 28일. 자꾸만 다른 곳으로 떠나지 말라. 지금 여기에서 다른 눈으로 바라보라. 인문학 달력. 모든 걱정은 스칠 때는 절실하지만 지나가면 한낱 바람에 불과하다. 너무 걱정하지 말자. 모든 것은 잘 되고 있으니까. 김주영 작가와 함께하는 오늘의 인문학 수업. 카카오뷰 큐레이션, 마음과 생각이 자라는 인문학 산책. 자연에 숨쉬고 하늘이 존재하는 오늘. 세상에 사소하지 않는 건 없다. 도로를 가리는 무성한 나무를. 사람이 하기에는 양도, 크기가 달라. 기계가 가지를 치고 치우는 닫힌 공간 사이로 나무의 새콤한 향기가 공기를 드리워 창문을 내린다. 이처럼 자라고 다듬고 또 다시 자라고 스스로의 생명을 자아내는 것. 자연과 맞닿은 곳에 해가 숨은 높은 하늘. 인간들의 쉼없는 오늘이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이다. 말이 없는 침묵을 지닌 모든 게 태어나는 지금. 그리고 나의 하루가 꼭 그러하기를.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모든 비난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이유. 내가 글을 쓰거나 말을 하면 비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나 나는 그런 비난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건 내가 멘탈이 강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쓸모가 없는 것들이라서 그렇다. 그들이 누군가의 생각을 비난하는 방법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 생각의 다양성을 좀 인정해라. 가장 자주 나오는 비난법이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이 사람 역시 내 생각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둘,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면 되지. 굳이 그렇게 글과 말로 써야 하나? 이건 역시 정말 자주 나오는 비난법이다. 그러나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람 역시 내 글과 말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비난을 남겼다. 모든 비난은 결국 비난을 위한 비난이다. 그냥 그 사람이 싫어서 나온 거라서 이렇게 바로 논리가 무너진다. 그러므로 당신 역시 어떤 경우에서도 모든 비난을 가볍게 스치면 된다. 당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든 글과 말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야만 한다. 생각이 선명하고 창의적일수록 세상의 비난을 자주 받게 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이 못한 것을 당신이 해서 그렇다. 그러므로 당신이 진실하다면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라. 당신이 보낸 하루가 당신의 선택을 빛내고 있으니까. 카카오 채널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일상에서 자주 쓰는 부모의 작은 표현 하나가 아이의 생각을 크게 키우기도 하고 반대로 억압하고 없애기도 합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생각하면 누구나 좋은 표현을 통해 아이를 아름다운 생각의 정원으로 인도할 수 있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이 자꾸만 못이 아닌 안을 찾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아이는 이미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창조적인 사람으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저 생각할 수 있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작은 표현 하나만 바꿔도 언제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부모 교육, 자녀 교육, 김종원 작가, 책 육아,
언어치료, 숙제, 목과 안의 차이, 인문학, 작은 언어의 차이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너 왜 숙제 안 했어? 이 말이 아이의 창의력을 망치는 이유. 너 왜 숙제 안 했어? 일상에서 정말 자주 사용하는 말이죠. 그런데 왜 이 말이 아이의 창의력을 망치는 표현이라고 소개했을까요? 자, 다음 두 문장을 비교해서 읽어보세요. 너 왜 숙제 안 했어? 너 왜 숙제 못했니? 왜 숙제 안 했어? 라는 말은 아이를 숙제를 안 한 사람으로 확정하지만 왜 숙제 못했니? 라는 말은 아이에게 숙제를 못한 이유를 찾게 만듭니다. 여기에서 두 아이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갑니다. 아이의 창조력을 결정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꼭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전자의 아이는 안 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자신의 생각도 못한 채 혼날 걱정만 하고, 후자의 아이는 어제의 일을 곰곰이 생각하며 자신이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숙제를 못했다고 이유를 설명하면서 스스로 반성하게 되죠. 그게 끝이 아닙니다. 후자의 아이는 발전적인 생각을 반복하게 되죠. 나는 숙제를 왜 못했을까? 숙제를 하려면 일정을 어떻게 계획하면 될까? 혹시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모든 것이 부모가 아닌 못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과도 같은 변화입니다. 비슷한 말로는 이런 게 있어요. 너 왜 전화 안 받아? 너 왜 전화 못 받았니? 안 받아라는 표현에는 이런 의미가 있죠. 너는 내 전화를 일부러 안 받은 사람이야. 그러나 못 받았니라는 표현에는 바빠서 전화를 받지 못했구나 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는 아이의 생각을 말사라는 표현이고, 못은 아이의 생각을 아름답게 자극하여 성장하게 돕는 아름답고 근사한 표현입니다. 아이를 대하는 모든 표현에 안을 빼고 못을 넣어주세요. 그럼 아이는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깨닫게 됩니다. 김종원 작가. 카카오 채널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송혜 선생의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는 힘. 1988년부터 전국 노래자랑 MC를 맡아 34년간 이끌었던 송혜 선생님이 95세의 나이를 끝으로 지상에 이별을 고하고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만나려고 길을 떠나셨습니다. 평소 그는 유난히 공평하게라는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하루는 그가 충청도의 한 지역에서 전국 노래자랑 방송에 리허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공무원들이 나타나서 관객들 앉는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앞으로 나왔어요. 그가 이유를 묻자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군수님께서 앉아야 하고 구의원님들도 앉아야 합니다. 격분한 그가 소리치며 이렇게 외쳤어요. 당장 그 의자를 치우세요.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앉고 싶으면 저 뒤에 아무데나 퍼져 앉아라. 전국 노래자랑에 결코 특석은 존재하지 않는다. 평소 정의와 평등의 가치를 사랑하고 일상에서 실천하며 살았던 그는 전국 노래자랑 녹화할 때 그 지역에서 소위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위한 별도의 자리를 절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쉽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가치를 믿고 있었기에 그 힘든 걸 실천할 수 있었어요.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무대의 주인은 행정가들이 아니라 국민과 시민들이다. 평등과 정의는 말로 외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뜨겁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입이 아닌 삶에서 보여줄 때 평등과 정의의 가치는 아름답게 빛납니다. 2022년 6월 김종원 작가.